자, 오늘의 영자신문 읽어주는 강의는요, 지난 12월 12일자입니다. 12월 12일, 11일자요. 코리아 타임즈 사설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외교의 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그, 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이거를 우리 사회 현재 지금 지도층들이 국가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층들이 자세를 참 잘 가져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 이게 보험부에 속하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 이 전문가들은 얼마나 탄식을 하겠어요. 자, 오늘 한번 보세요.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자, 제목은 콜로 퍼핏이라 그래서 그 냉전의 꼭두가시라는 뜻이죠. 냉전의 냉정시대에 나타난 그러한 꼭두가시, 인형 같은 그런 거죠. 예? 마리오네트라고 해서 꼭두가시입니다. 자, 부제목은요, 뭐라고 하니, 슈드, 서울 슈드, 그레이트 몰룸, for diplomatic 머느버링입니다. 머느버링. 자, 한국은요, 대한민국은 좀 더 많은 여지를, 어떤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거죠. 외교적인 어떤 술책입니다. 방법이죠. 외교적인 따른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뭐다 술책들 뭡니까 이런 뭐 술책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을 통해서요 한반도에서 일단 그 극단적인 게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많은 어떤 그런 여유들 공간들을 이렇게 창출해내야만 한다 그럽니다. 자 보세요, 다음. 자, 일단은 그 오늘 강의가요 몇 가지 기본적인 그런 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대북한 외교를 어떻게 봐야 되는 그런 건데요.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공문 강의를 좀 할 텐데요. 일단 이거 보세요. 오늘 일단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현재는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하고 경제적이나 군사력에서 이런 핵무기 같은 극단적인 걸 제하거든요. 북한은 우리나라의 재래식 무기로서는 현재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 한반도를 영구히 분단이라든가 전쟁을 몇 차례 계속된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를 영구히 분단시키려고 하는 주변 강대국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봐야 돼요. 가까운 중국이라든가 또는 일본, 러시아, 미국을 주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강대국들을 주적으로 보고 우리는 대북한 외교를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 왔잖아요. 주변 강대국들은요, 한국이 통일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자, 북한에 대한 지원은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국민에 대한 사람들한테 자꾸 손가락질 받는 거죠. 그들을 국민의힘 당을 찍어주는 국민들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대충 말하는 대북한 관계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제가 볼 거는요, 외교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서방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 러시아의 균형 있는 외교를 해야 돼요. 그 사례가 서독의 통일 사례죠. 이거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외교관들이 노력을 안 하려 그래요, 우리나라 외교관들은요. 그냥 앉아서 장관 자리만 눈에 들어오면요, 눈이 멀어갖고 장관 자리에 그냥 뭐 한쪽에 치우친 외교를 좀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쭉 해양 세력과 대륙 사이에서요 등거리 외교를 해야 돼요. 잘 이렇게 이 등거리 외교하면 이제 옛날에 북한을 설립한 김일성 초대 북한의 그 대통령이죠. 그 주석이 참 잘했어요.
이 중국하고 러시아의 강대국 상대를 잘해서 북한을 상당히 좀 튼튼하게 만드는 게 있죠. 이런 등거리 외교를 잘 해야 됩니다. 좀 이러려면 관료들이 관료적인 형태를 벗어나야 돼요. 외교관들은요 비즈니스를 해야지 이런 장관 자리에 누리면 그런 관료적인 형태를 가지면 안 되죠. 우리나라 외교가. 자, 또 하나는 몽골병과 이념의 순서인데요. 이 이념은 대체 5가지로 이렇게 나눌 줄 아셔야 됩니다. 즉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도 우파, 극우파, 그리고 좌파와 극좌파를 나누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라든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축군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들은요, 옛날 이승만 정권 때 친일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팔아먹은 그들의 후손들이 통일된 다음에 해방된 이후에 부추겼죠. 이승만을 부추겨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자기네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갔었죠. 그렇죠? 민한당, 옛날 김성수가 세운 동아일보 고려대를 이렇게 동아일보하고 고려대를 세운 김성수의 민한당이 그랬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극우파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2의 이 도끼도끼가 벌어지면 안 되죠. 예? 민족 상전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극작파는 러시아의 어떤 군주 제도를 붕괴했죠. 보시피케 국민당이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잘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민족 세력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 중도가 없어요. 사실은 거의 극단적으로만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극좌파도 아니에요. 그냥 어물쩡한 그 우포에서 그냥 표면적으로만 자기네들은 뭐 좌파라는 건 아니죠. 좀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과거 대통령의 통일관을 몇 가지만 볼게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요, 분명히 본 것 같아요. 당대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봐서요. 통일하기 전 경제 건설을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무엇인가 통일을 대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대통령요. 79년에 죽었었죠.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면요. 주변을 못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쪽이 이제 살만하니까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이죠. 이때만 해도요. 사실 60년대와 70년대는요. 사실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살 것 같다라는 것이 보여진 게 60년대 경제 발전을 통해서 70년대 서서히 뭔가 바뀌어 갖고 있으면서 북한이 남한을 보는 눈이 틀려진 거죠. 사실은 굉장히 외부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70년대까지 별 볼 일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 김대중 씨의 어떤 그 통일관을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과 생각이 같아요. 이들은요, 권력 때문에 서로가 죽이고 막 그랬었죠. 결국 생각은 통일에 대한 관은 같은 것 같았어요. 제가 봐서. 자, 근데 이 김대중 등은요, 이질화돼 가고 있는 남북 간의 관계를요, 영원히 그렇게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복원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햇볕 정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북한을 끌어안는 속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질화되는 남북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근데 지금의 이명박 정부라든가 윤석열 정부는요, 이걸 안 갔죠. 남북 관계를 복원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극단적으로 가려는 거죠. 박근혜 정부도 그러지 않았는데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선례는 사실은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요, 공산주의 국가들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노태우 정부잖아요. 이것이 왜 북방 외교 정책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 외교사에서요,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굉장히 그 노태우 정부가, 물론 뭐 박철환이라고 하는 그 처남이 보이지 않게 많은 실세를 했지만요. 이 사람이 이 쿠데타에 이 1979년 12.12 사태 때
12, 14대 때 한 좀 좋지 않은 그런 게 보이지만요. 이분이 당시에서 했었던 북방 외교 정책은요,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참조를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여기서 오늘은 그 국가 붕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실 통치론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통치론은 존 로크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 철학자가 이제 쓴 책인데요. 뭐 통치론이 국가를 통치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존 로크는요, 국가 붕괴에 대한 논제를 두 가지의 어떤 그런 논제를 통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약 400년 전, 300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아직도 그대로 국가 붕괴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남북한의 통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웬관이 쓸데없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대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무력은 일어나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제2의 동족상전이 벌어지면요. 남북한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국토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남한 내 외교관들의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한데요. 이 장관 자리에 눈이 먼 기득권층들의 자제들이 너무나 가 있다는 거죠. 중요국가에. 이러면 안 되죠. 중요국가에는 능력이 있는 그런 외교관들이 가야죠. 유연한 사고방식과 아주 그런 외교관은 뭐야? 내놓은 간첩이잖아요. 이런 인물들이 이제 가야 된다는 거냐. 그리고 북한을 끌어안고 가는 자세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국가 러시아의 일정한 기회를 요구하는 외교가 필요해요. 서방의 지원을 물론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유연한 남북한의 어떤 그런 위치에서요 자세를 갖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콜드워 퍼피스 냉전 시대에 나타남 꼭두가시라는 거죠. 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래요. 자, 보세요. 자, 탑 내셔널 시크릿이죠. 자, 남과 미국과 일본의 그 최고 외교 수장들이 서울에서 만났죠. 한 주 동안 만났는데 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북한과 관련된 어떤 이 새로운 3자 어떤 결정됩니다. 그런 생각에 관해서 토의하기 위해서 이날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 디스커스라는 단어는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안 나오겠죠. 옛날에 여기서 뭐 어바웃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막 시험에 많이 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나오죠. 지금 나오면 안 돼요. 뭐 메리라든가 멘션 같은 것처럼 뭐라 전치사가 붙으면 안 되는 건데요. 일본식 문법이 들어가서 일본식 문법이 들어가서 그래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러한 합의죠. 좀 제목이 길어요.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합의는요. 모모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북한의 위협입니다. 사이버 공간이죠. 자, 크립토커런시라는 것은 암호화폐인데요. 암호화폐 남용에 관련된 포함한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응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러한 아이디어, 그러한 생각들은요, 해킹 범죄를 금지하는 거죠.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B2는 명사구가 되면 뭐뭐 하는 것인데, 조동사로 쓰면은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운명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 다섯 가지를 쓰인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 주된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주된 자금, 어떤 그 자원이에요. 북한의 어떤 주요 자금 중에 하나죠.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중요한 그 기금 자원 중에 하나인 해킹 범죄를 막는 겁니다. 자, UN 보고서에 따르면요, 북한은요
가상 자산 17억 달러에 달하는 그러한 가상 자산을 훔쳤죠. 작년에 사이버 절도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도둑질을 통해서요. 이런 것을 했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북한에서의 17억 달러는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한 것은요. 아주 시기적절한 걸로 본 거죠. 이 3국 간에 의해서 아주 적절할 때 나타난 행동으로 비춰진다 그럽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은요. 필링 코너다. 국제적으로 상당히 그 코너에 몰려 있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강당이 프라우드, 자존심이 대단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니 보세요. 자, 월드 라지스남, 월드라 가장에서 가장 크고 세 번째로 강력하고 13번째로 강력한 경제 국가들은 뭐죠? 미국과 일본이죠. 이런 국가들이 레킹 완스 프린스라고 하면 이렇게 S가 들어가야 됩니다. 고심을 한다는 거예요.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뭐에 대해서 이, 이 너르 푸어 컨트리라는 것은요, 북한을 얘기하는데요.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나라라는 겁니다.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북한을 상대하는 거예요. 상대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그냥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죠.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 3국가들의 경제 어떤 그 능력은요, 이 북한이 갖고 있는 그것에 거의 550%라는 거죠. 북한을 비교를 하면 안 되죠. 북한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참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북한은요, 과도한 군사력을 갖다는 거죠. 일부 핵무기를 포함하고 과도한 군사력을 갖고 있죠.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요, 그걸 갖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관심을 이렇게 받을 만한 가치는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나라의 국민들이 잘 못 먹고 사는데 그런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무슨 가치가 있냐 그러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요, 북한의 그 김일성이 핵이 있어야지만이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초대 설립자인 북한 김일성이 내세웠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this part is always deposit of the some value입니다. 자, 북한이, 그죠? 북한이 주장하는 거예요. 상당히 귀중한 어떤 광물이 자기네 북한 땅에 하고 있을지라도요. 북한의 가치는 주로 그 어떤 전략적인 면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광물들이 있습니다. 히토류가 있어요. 히토류라는 게 뭐예요? 아주 희귀한 광물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현대 그 국가에 있어서 필요한 뭐 휴대폰이라든가 또는 이런 많은 그런 뭐 전기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런 거에 그런 거 부품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러한 것들이 북한에 많이 광물로 매장을 했다고 한다 그럽니다. 그래도 불구하고요, 상대적으로 같은 걸로 얘기한다면요, 남한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라는 거죠. 이 자원이 굉장히 적고 인구가 훨씬 북한보다 많은 것으로, 허나 국민들이 사는 것을 축복받는 걸 본다면요, 남한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한번 어,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또한요, 북한은요, 어떤 이유를 설명한다는 거죠. 역사학자라든가 정치학자들은요, 한반도를요, 굉장히 불행한 지정학적 운명을 이렇게 갖고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묘사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이 대륙과 해양 세력에는 쭉 강대국도 사이에서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념 전쟁인 냉전 이후에 그 극단적인 전쟁이다. 한반도에서 남북한전에서 대리전쟁을 했잖아요. 우리 대리전쟁을 했어요. 하지 않아도 될 뻔 할 거를. 자,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지도자는요,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오버컴이요. 그죠? 그러한 운명들, 남북한에 처해진 그런 운명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일부 다른 사람들은 극복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요, 어떤 것을 붙인다는 거죠.
양 국가의 남북한의 현 지도자는요, 후자 그룹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현 북한의 지도층과 남한의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이러한 지도층 세력들은요, 통일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적어도 현재 봐서요, 북한은요, 무엇을 단념하라고 있다. 이렇게 온이 들어가면은 단념하다 그럽니다. 어떤 거니? 북한의 경제적이고 외교인 거죠. 자, 어떤 공경입니다. 이러한 공경을 극복하는데, 그죠? 깨라로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자, 미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회복하죠. 관계를 이렇게 회복함으로써 어떤 외교적이라든가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해 있는 북한의 어떤 것을 탈출하는 데 있잖아요. 단념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는 거죠. 김건희. 자, 이 북한의 김정은의 어떤 바람은요, 하노이에서 산삭적 벗어났죠. 2019년 4년 전입니다. 2019년 2월 2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상상력 붕괴됐죠.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는요, 김정은을요, 평양으로 빈손으로 가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완전히 또 놀아났다고. 응? 그러니까 제2의 놀림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1971년에 유신헌법을 단행했는데 북한하고 남북한 통일, 남북한의 어떤 평화협정을 맺자 그랬잖아요. 당시에 김일성은요, 이제 우리가 김일성이 저지른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결사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남한은 통일 의지가 없는 걸 안 거죠. 그죠? 남북 화해를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속았다는 거죠. 그 이후로 북한 정권은요, 남한 정권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김정은은 당했죠. 미국에 당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북한은요, 오히려 중국에 더 가까이 있죠. 이 격렬해지고 있는 패권 경쟁이죠.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 이 북한 쪽의 점점 더 가까워져 갔다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은요, 또한 이 김을 그의 오랫동안 후원자로 이렇게 품으로 돌아가게 가속화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거죠? 그는요, 새로운 냉전이죠. 네오라는 것은 새로운 뉴라는 겁니다. 신냉전의 어떤 걸 간주함으로써요, 그의 어떤 오래된 후원자인 소련과 러시아의 분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 이게. 북한의 김정은은요,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지만이 자기네들이 분명히 부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소련하고 러시아는 바라지 않죠. 미국의 복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 대통령 윤석열은요, 자, 처음에는요, 중도 우파로 정치를 시작했으나요, 1년 반도 채 되지 않아서요, 구구파 형태로 움직였어요. 그 대통령은요, 어떤 관계가 됐죠? 자, 지난 10년 사이에, 맨 10년 사이에 최악의 이 남북 관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는요, 자, 이 문장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문장은요, 문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는요, 어떤 것을 거부했는데,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를 거부했죠. 그것은 뭐예요? 누가 만드는 거죠? 중도 좌파인 전임자, 문재인 대통령인 이 사람이 실행한 그러한 남북 간의 평화는요, 페이스피, 가짜 평화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한 가짜 평화라는 게 뭐죠? At the mercy of the 평야입니다. 요거는 불어에서 나온다는데요. 영어로 발음하면 멋인데 저는 그냥 메르시를 발음했습니다. 자, 평양에 의해서 의도되는 거죠. 평양이 의도한 그런 가짜 평화라고 이렇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장은 문법으로 해석이 잘 안 돼요. 근데 막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초신자들이 좀 어렵는데, 자, one hardly known, 어떤 누구도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것이 과도한 어떤 자신감의 표현인지, 또는요, 전체적으로 무엇이 어떤 결여된 거죠.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는
죽도 안 죽어도 감히 참 알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외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전무한 거죠. 자, 그런 것은요, 팬덤이라는 것은 알아채다요. 깊이를 재는 건데요. 윤석열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는요, 분명한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어렵다는 거죠. 이것은 it is hard to fathom, 윤, ultimately goal is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이건 이렇게 해서 도출해서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그것은요, 자,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심지어 감행해서 통일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요, 영구적인 분할이죠. 긴장을 통해서 영구적을 비난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평화적인 공존을 할 것인지는 참 모르겠다는 겁니다. 감히 가늠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최고의 시나리오는요, 평화적인 통일입니다. 그렇죠? 이 분단된 한반도에 있어서요, 평화적인 통일이에요. 역대 대통령들은 또 그냥 말해야 했어요. 그들은요, 그것을 통일을 하겠다고 추구를 했다라고 말한다 그럽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그것이 현재했잖아요.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면요. 평화적인 공존이 있잖아요. 가장 차선책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현재 지금 통일이 불가능하다면요. 한반도에서 차선책이 바로 평화적인 공존입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이 보수주의 어떤 그 지도자는요. 어떤 걸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죠? 어떤 거냐. 평양을 압박하는 것이 바로 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북한이 황복하거나 붕괴할 때까지 평양을 압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노몰 댄이라고 하는 건요, 다름 아닌 바로 뭐뭐라는 건데요. 그것은요, 다름 아닌 현 대통령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현 대통령이 외교관이 외교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제가 봐도 이거는 이 사람이 나보다 좀 한 살 더 1년 먼저 대학을 들어간 사람인데 조금 식견이 부족한 것 같아요. 법률적인 식견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국가 운영하는 데서 법률적인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에, 다양한 어떤 식견이 있으나 식견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물론 평양은요,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죠. 비록 북한이 내부적으로 파멸을 했지라도요, 북한은요, 이 통제 어떤 불통제한 어떤 환경이 초래할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북한이 한다면요, 이런 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대규모 재난은 이 남한 측에서 이렇게 생기지 않을지라도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그럽니다. 그것은요, 블라인드 맹목적인 국수주의는 아니지만요, 그것은요, 이 진보 세력이죠. 지금은 잊혀졌지만은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되는 진보 지도자의 어떤 그러한 접근 방식이 돼야 되는 한 이유라 그럽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북한이 만약에 붕괴되면요, 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북한 권력을 짓기 위해서요, 내부에서 어떤 그러한 총질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요, 그 많은 난민이 어디 와요? 다 남한으로 넘어와요, 우선적으로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서독처럼 있잖아요. 서독은 이미 합의가 돼서 넘어왔지만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요. 우리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 한다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자, 남한은요, 급속도로 어떤 남한의 외교적인 어떤 그런 여태껏 업적들을요, 급속도로 잃어가고 있어요. 지난 수십 년간에 쌓아왔던 그러한 외교적인 업적들을 남한은 급속도로 잃어가고 있죠. 그것은요, 지난 1988년 이래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요, 아주 잘 균형 발전된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단 말입니다. 아주 왔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굉장히 쉽게 그걸 잃어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중국은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미국의 어떤 똘만인 거죠. 미국의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불과하다고 거의 뭐
한국 국가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웬거하니 한국은요, 이 독립적인 이러한 그러한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문제죠. 이 문제를 바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들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독자 외교권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계속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완만하게 국가 운영을 하려는 거죠. 극단적인 그런 극좌파 행동을 안 했어요. 근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뭐 좌파라 그러는데 좌파가 아니죠. 정말 이들보다 더 우파죠. 그렇죠? 미국을 상대로 해갖고 어떤 주도권을 갖고 와서 우리가 독립 외교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안 됐죠. 자, 소련은요, 러시아는 또한요, 말하는 거죠. 이제 공은요, 이제 한국의 전 정부가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한국의 어떤 정부에 달려있다라고 이제 딱 말을 한다 그럽니다. 참 이미 너무 가 있는 것 같아요. 현 정부는 미국 쪽으로. 자, 미국과의 동맹은요, 남한의 어떤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최우선적으로 유지를 해야만 해요. 맞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왜?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국의 국가들로부터 전투병들이 많이 와서 죽었어요. 남한에서. 무슨 일을 일었어요? 미국이 여러 가지를 그들 국가를 경제 건설하는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리고 지원해 줄 테니까 와서 이 공산 세력을 한반도에서 좀 막아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죠? 우리도 여기는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한국은요. 이제 외교적인 철학을 자체만의 외교적인 철학을 유지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한 70년이 됐잖아요. 해야 됩니다. 적어도 최소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남북 간의 어떤 문제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원칙을 잘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인데 북방 외교 정책이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죠. 자, 김대중 대통령은요 최고의 한국 남한의 대통령이죠. 그런 면에서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요 어떤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최고의 대통령인 거죠. 웬관이 그는요 남북한의 어떤 그 화해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요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의 그 진보 대통령은요 굉장히 불행했었죠. 미국의 매파가 정권을 잡는 바람에요 좌절됨으로써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빨갱이다 좌파라 그러면서. 자, 언론 매체에 의하면요, 북한은요, 1000개에 달하는 어떤 그런 컨테이너죠. 러시아에다가 1000개에 달하는 어떤 무기를 생각하고 보냈다 그럽니다. 남한은요, 또한 그 어떤 그 상당 이상의 대포 포탄이죠. 자, 이 미국을 격려해서 어쩌면 아마 미국을 격려해서 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서방이 갖고 있는 그런 전체량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것을 아마 보냈다 그럽니다. 뭐 그러겠죠. 각 나라들은요 이런 걸 보고요 자기 측 입장에서 어떤 그런 그 입장이라면 칭찬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요 중립적이거나 그 반대된 국가들은요 우리나라를 막 비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칭찬하거나 비난을 할 수도 어, 했을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자, until when should the two Koreans remains the proximity of the Cold War죠. 자, 언제까지 그렇죠? 언제까지 이 한반도에 이런 분단된 우리는요, 이 냉전의 어떤 그런 여파 속에서 이 강대국들의 프락시, 프락시라는 것은 그냥 꼭두각시나 간첩입니다. 여기에서 꼭두각시로는 남아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오늘 내용이 강의 들으시고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현재 삶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얼마큼 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지금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제2의 도끼도끼 즉 이 권력산쟁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처했는데
지도층들이요 좀 잘 할 거라고 좀 믿고 한번 기대해 볼 수밖에 없죠. 또 아니면은 잘 하도록 주변 사람들이 또 많이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끝나고요. 이 강의는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요 나중에 공문 강의로 별도로 강의를 해서 한번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